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포항이 9도를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울진과 영덕에는 비나 눈이 오고 있고요. 포항과 경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울진과 영덕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나 눈도 모두 비로 바뀌어서 내리겠고요. 저녁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낮 기온도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1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휴일인 3일절에 비 예보가 있었는데요. 비는 모두 사라진 상태고요. 목요일에만 비가 조금 내리고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가 10도, 그 밖의 지역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5도, 독도는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바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바다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대게 원조마을에 있는 축산항 상인들이 대게 착한 가격을 선언했습니다. 5만 원 이상 비싼 대게는 팔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요즘 제철인 영덕대게는 없어서 못 판다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지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미식가들이 강구항으로만 몰려 주말이면 고속도로 출구부터 주차장을 이룹니다. 120개 상가가 형성된 강구항. 문전성시에 상인들은 즐거운 비명입니다. 반면에 영덕 북부권인 축산항 상인들은 남쪽의 강구항이 부럽기만 합니다. 강구에서 30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외지다 보니 덜 알려진 때문입니다. 축산항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5만 원 이상 비싼 대게를 팔지 않겠다는 약속에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작게는 15,000원에서 크게는 5만 원 이하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이 가격이 가능한 건 남편은 선주이고 아내가 판매하는 형태로 직판을 하는 상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선주들이 다 자가 자배 선주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 잡아서 오니까 사고. 소수이긴 하지만 대게 원조 마을을 아는 관광객들은 축산항을 즐겨 찾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강구를 가는데 사실은 여기가 더 원조 발상지라고 알고. 가격도 싸고 또 맛도 더 있고 더 싱싱하고 그래서 맛있습니다. 여기에다 동해안 걷기 길인 블루로드와 죽도산이 입소문을 타면서 아담한 축산항에도 관광객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축산항은 770km에 이르는 해파랑길 가운데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는 블루로드 구간입니다. 영덕 강구항이 최고급 대게로 화려하다면 축산항은 합리적인 가격에 소박함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포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6%로 정해 내일부터 2단계 293억 원 가운데 150억 원을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1차분 307억 원을 10% 할인에 판매한 결과 일부 부정 유통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2차분 할인율을 온누리 상품권보다 1% 높은 6%로 정했습니다. 또 연간 구매액은 400만 원, 월 구매액은 50만 원으로 제한해 이른바 상품권 깡 등을 방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 많은 도시들이 옛 도심지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도 문화예술 창작지구를 조성하고 있는데 20여 명의 작가들이 입주했고 상설 소극장과 독립영화 전용관이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점차 쇠락하는 원도심 빈 점포에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꽃병 도예가와 음식 조각가,
금속 공예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20여 명이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시민들에게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구에서 이걸 배우려면 상당히 고가여서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렴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오게 되었습니다. 공모로 정한 문화예술 창작지구의 명칭은 꿈틀로 작가들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탐방 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포항시는 간판 제작비와 월평균 임대료 30만 원을 2년에 2년 모두 4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객석 180여 석의 상설 소극장도 개관하고 연중 뮤지컬과 연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3분의 2 정도는 서울을 위시한 주요 극단들을 초청할 거고요. 3분의 1 정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1년 12달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다 짜여져 있습니다. 독립영화 전용관도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인근 스틸아트 공방은 시민들이 반지와 수저 받침대 등 공예품과 생활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방과 소극장, 영화관 등을 축으로 한 포항문화예술 창작지구가 원도심에 문화를 입히는 희망의 활력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 동궁원은 다음 달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문화가 있는 식물원 행사를 운영합니다. 동궁원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동궁원 느티나무 광장에서 클래식과 민요, 가요 공연과 댄스, 마술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진행하며 7월부터는 매달 2차례씩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1일 첫 행사에서는 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과 색소폰, 북춤 공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포항에서는 2014년부터 맑은 단편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독립영화 전용관까지 문을 열어 다양한 영화를 평소에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개관을 앞둔 독립영화관을 미리 가봤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입니다. 지역에서 보기 힘든 독립영화를 상영 중인 독립영화관 인디플러스 포항. 다음 달 3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현재 임시 운영 중으로 내일 4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청년 백수와 70대 노인의 특별한 나라 사랑을 담은 풍자 코미디 우리 손자 베스트. 5년간 촬영 끝에 완성해낸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삶, 그림자들의 성. 상하이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5개의 국제영화제를 휩쓴 다른 길이 있다와 장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청춘 코믹극 장기왕이 현재 상영 중입니다. 포항에서 예술성 있는 영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저희 포항문화재단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독립영화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의 독립영화관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 독립영화 전용관 설립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2주마다 새로운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며 관람료는 한 편당 5,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이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국제문화예술학교 실버 학생 작품전이 경주 갤러리 봉봉에서 JJ 갤러리 소장 작품전이 경주 JJ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환경부 평가에서 도내 4개 마을이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도내 마을은 울진의 한농과 굴고지, 막금 두전, 그리고 영양의 대티골로 생태마을 보전 활동비 3천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울진의 3개 마을은 2년 연속 지정됐고 대티골도 지난 2013년에 이어 2번째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70개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해마다 10개 마을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온 3명의 엄마와 5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봄방학 동안 포항 바닷길을 따라 4박 5일 도보 여행에 나섰습니다. 포항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해파랑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포항을 찾았는데 고단한 여정을 소화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파도가 밀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바닷가. 엄마와 아이들이 해변을 따라 걸어옵니다.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송라면 화진해수욕장까지 4박 5일간 도보 여행에 나선 가족들입니다. 이들의 여행 규칙은 첫째, 바닷길을 따라 걸어서만 움직인다. 둘째, 아이들이 놀자고 하면 그곳에서 마음껏 논다입니다. 해변에 벌어진 스티로폼 부표는 멋진 축구공이 되고 지금 축구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용해서 어른 대 아이 팀 나눠서 축구 한 판 하고 갈 겁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백사장에서 축구를 하며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호연지기를 키우고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힘들지만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고 아이들 덕분에 어른들도 정말로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모두 행복하게 이야기 많이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포항 해파랑길 강추합니다. 아직도 바람이 매서운 2월, 아이들은 여행이 힘들다며 울기도 했지만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엄마와 아이들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엄마하고 대화도 하고 가면서 좀 엄마도 힘들었다는 것도 듣고 좀 공감했던 게 좀 많았어요. 울산의 한 도서관에서 열린 부모 교육 과정을 통해 만난 세 가족은 지난해 포항 호미곶 주변 바닷길을 걸으며 포항의 매력에 빠진 뒤 올해 또다시 포항을 찾았습니다. 포항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해파랑길이 가족들의 도보 여행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130억 원을 투입해 특성화 고교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포항 흥해공고와 경주 정보고 등 14개 학교 학과 재구조화 사업에 120억 원, 특성화 고교 학교 통폐합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교생 가운데 특성화 고교 재학생 비율은 18.8%로 OECD 평균 47%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안동댐에는 신속한 구조를 위해 119 순환구조대가 배치돼 있는데요. 가파른 계단길 그리고 배를 대는 저반시설이 나빠 구조대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119 순환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구조자를 찾아냅니다.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데 가파른 계단이 발길을 잡습니다. 구조자를 업거나 들고 계단을 뛰어오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계단이 52개 계단이고 위에 계단이 59계단 합해가지고 111개 계단입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걸어올라서 숨이 찼는데 이래는 저희 환자를 옮기다. 구조선이 대기하는 저반 시설도 문제입니다. 임시 시설인데다 물살에 자꾸 쓸려 나가 배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전국에서도 드물게 119 순환구조대가 안동호에 배치됐지만 제반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 정작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속성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시설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구조대가 배치된 지 15년이 넘어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12억 원,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내고 제대로 된 저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낚시대회가 열리고 조종 면허 시험장이 들어서면서 안동호를 찾는 이가 늘어나 사고 위험도 커진 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릉군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일자리 걱정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 조사에서 군부에서는 울릉군이 79.5%, 시부에서는 서귀포시가 72.4%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울릉군의 고용률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공공서비스업,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실업이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에 더욱 안 좋은 소식인데요. 올해 지역 고용 사정은 어떤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인데도 대학교 도서관은 학업에 몰두하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학점은 기본이고 언어 능력 시험과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 쌓기도 중요해지면서 학생들이 일찌감치 취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교 4학년이 되는 백서경 씨는 취업 준비에 1년은 부족할 것 같아 이번 학기는 휴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업 취업을 하려면 남들과 비슷한 영어 성적이라든지 전공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1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6천 명이나 감소해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따뜻한 봄이 와도 고용시장에서 훈풍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수와 수출 사정이 안 좋은 제조업의 경우 일자리가 줄고 있어 신규 인력 채용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산업도 조금 없어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또 특근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줄었으니까 일감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나마 희소식은 삼성과 현대, SK, LG 등 4대 그룹이 올 상반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공채를 진행하기로 밝힌 겁니다. 금융권은 채용 계획을 밝힌 곳이 거의 없는데 대구은행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올해 상하반기 각각 50명 안팎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년 대비하고 또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타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상반기 공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혁신도시 공기업들도 지난해 수준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해 그나마 고용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다음 달에 열연과 후판 등 주요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다음 달 열연 가격을 톤당 5만 원 이상 올리고 후판 가격은 톤당 3만 원 수준에서 인상할 방침이며 H연강에 대해서도 가격 인상 폭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강사가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는 것은 철광석과 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이 2배 안팎으로 인상됐고 중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매출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과수산업 육성 분야 13개 사업에 1,05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58억 원보다 23%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로는 생산비 절감과 시설 현대화, 기반 조성 등에 중점 투자를 합니다. 또 병해충 예방과 저온 저장고, 그리고 한라봉 등 대체 과수 육성에도 예산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축산물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주 축협과 연계해 추진되며 사업 분야는 경주 천년한우 고급육 생산에 3억 원, 경주 한우 홍보와 소비 촉진 사업에 2억 원 등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합니다. 경주 천년한우는 지난해 2,300여 마리를 출하해 26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포항시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다음 달부터 소외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연간 1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주거나 머리를 손질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포항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은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으로부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가 특허청이 전국 27개 센터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한 결과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포럼 개최를 비롯해 재능 나눔 참여 성과가 전국 센터 중 1위를 차지했고 전국 최다 컨설팅 실적을 올리는 등 고객 만족도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또 홍보 활성화를 위해 소식지를 만들고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적극 활용해 자체적인 홍보 채널을 다변화했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울진과 영덕에는 비나 눈이 오고 있고요. 포항과 경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울진과 영덕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나 눈도 모두 비로 바뀌어서 내리겠고요. 저녁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낮 기온도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1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휴일인 3일절에 비 예보가 있었는데요. 비는 모두 사라진 상태고요. 목요일에만 비가 조금 내리고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동의 한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가 10도, 그 밖의 지역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5도, 독도는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바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바다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